잘들 해결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기본권의 충돌을 가십시다. 자, 여기는 상식이 필요합니다. 상식이. 여기가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이게 잘 안 나와. 헌법 내용이라서. 근데 제가 그랬죠. 국가직 같은 경우는 미친 문제 하나씩 나온다고. 작년에 한 문제 나왔던 게 재작년이었나? 알 권리의 근거를 우리나라 뭐 알 권리의 명시적 규정이 있으며 그렇게 나왔던가? 그러니까 알 권리가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표현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이렇게 나왔던가? 여기 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고 재작년인가?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세계 인권 선언은 인권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그 법적 규범력을 인정한다. 이거 틀린 말이거든요. 아까 제가 빼먹은 게 이거야. 그러니까 국제법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헌법에 체결 공포된 조약과 국제간수법 이해되시죠? 국제간수법 법의 일반 원칙은 법률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모든 조약이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선언으로 적혀 있는 것들은 그냥 선언적 효력만 있다고. 법적 규범력이 없다고요. 뭐 유네스코 세계 아동 무슨 선언, 세계 인권 선언 이런 것들은 그냥 선언입니다. 선언.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무슨 신사협정 이런 것들도 그냥 규범력은 없다고. 제가 아까 빼먹은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 기억하시면 가면 될 건데 그 다음에 기본권의 충돌은 제 생각에 좀 나왔으면 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제 잘난 얘기로 그래도 헌법 공부 뒤지게 했는데 헌법 공부 안 한 사회생보다는 좀 내가 좀 센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 자, 기본권끼리 충돌했을 때 자, 시험 문제 케이스는 첫 번째가 지문 던져주고 지문에서 어떤 기본권과 어떤 기본권이 충돌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 이게 제일 이제 보기 1번을 채울 수 있는 거리라고요. 이 지문은 무슨 권리와 무슨 권리가 충돌한다. 이해되시나요? 상식으로 풀 수도 있고 안 되면 글을 읽고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예를 들면 제가 가장 흔하게 예를 드는 게 그린벨트라고. 그린벨트. 좋아요, 나빠요? 그린벨트 좋아요, 나빠요? 그린벨트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 네가 알고 계신 원래 그린벨트 설정 목적이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 있지만은 군사적 목적도 있어요. 도시와 도시 간의 경계선을 정해서 저지선을 만들려고. 이해되시나? 도시와 도시 간의 그린벨트를 사이를 두어서 저지선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도 있는데 아무튼 박정희 때 나온 거지, 그린벨트.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 이게 그린벨트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맞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거잖아. 맞죠? 내 땅이고 내 논인데 내 산인데 내 마음대로 개발 못하죠. 그린벨트에 묶이면. 그러니까 환경권 보존을 위해서 재산권을 누르고 있다고. 이 두 개의 권리가 충돌하죠, 지금. 이 환경권은 뭐의 일종이에요? 사회권의 일종이지. 재산권은 자유권의 일종이지. 시험 문제에 이 단계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말이 많은 양심적 병역 거부 들어보셨나요? 또는 대체 복무 이런 거 있잖아. 여호와 증인, 집총 거부하죠. 총 잡는 거 거부한다고. 왜? 살인 무기라서. 맞죠? 그저께 예비군 훈련장에 또라이도 하나 있구나. 그냥 지 혼자 죽지, 그죠? 정말 나쁜 놈이야. 자, 보시죠. 양심적 병역 거부. 자,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겠죠. 맞죠?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요? 병역의 의무를 강조하겠지. 병역의 의무랑 국방의 의무랑 다릅니다. 이해되세요? 19세 이상의 남자가 진다? 병역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진다. 이해되시나? 군대 갈 의무는 병역의 의무고 간첩선 나오면 간첩 나타나면 신고하는 의무는 국방의 의무지. 자, 이 양심의 자유는 당연히 뭐의 일종인가요? 자유권인 거지. 이 병역 군대 가라니 뭔가요? 너만 왜 안 갔냐? 남들도 다 총 쏘는데. 평등권이 충돌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기본권이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던져주고 뭐랑 충돌하는가 요게 먼저 나올 수 있다고. 그 다음 이렇게 충돌했을 때 제1 해결 기준이 뭐냐면 조화예요. 조화. 용어 다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 조화를 이루는 거라고. 한쪽 절반씩 양보하면 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두 번째 해결이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죠. 비교 형량해야 된다고.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요게 중요한 거라고. 기본권이 충돌해서 해결 제1 기준은 규범 조화적 해석. 그 두 개를 조화시켜주는 게 좋다. 안 되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중요한 걸 우선시해야 되는 거지. 얘는 그나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조화를 시켜주나요? 보상을 해주지.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근데 얘가 문제, 얘가. 양심의 자유 인정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하냐고 안 하냐고? 안 하지. 총 안 잡으면 바로 어디 집어넣어버려요? 군 교도소에 집어넣어버리지.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데, 조화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하지 않고 바로 뭐로 가버려요? 이걸로 가서 처벌을 해버리고 있지. 이해됩니까, 이거? 왜 제가 시험 문제 꺼리라는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헌법에서 학문상으로 배우는 데서 기본권이 충돌하면 조화해보고 안 되면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얘는 조화의 노력을 시도해보지 않고 바로 처벌 들어가 버렸지. 그래서 현실이 이론과 다르고 있잖아.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나왔으면 하고 바라는 것 중 하나라고. 이해되나요? 그럼 조화를 이룬다면 뭔가요? 대체복무지. 군대 가지 마라. 그래, 좋아. 너 못 가겠다. 그러면 근데 군대만큼 힘든 일 시키면 되잖아요. 맞죠? 원자력 발전소 가서 원자로 한 10년간 닦는다든지. 먼지 날라와서 먹어, 그러면. 원자를 10년간 닦는다든지, 그죠? 무슨 한센병 환자들 가서 돕는 거 있잖아요. 맞죠? 이런 데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네팔 지진 복구하는 데 가서 한 3년간 일을 시킨다든지, 군대 대신. 이게 대체복무지. 요거 해주고 안 되면 이걸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거 하지 않잖아요, 지금. 바로 이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론과 충돌하는 거라서 저는 좀 나왔으면 하는 거리라고. 이게 요게 138에 적혀 있는 게 이거죠. 기본권의 충돌의 의미, 유형 필요 없고 해결 방법. 뭐라 적혀 있어? 해결 방법.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게 조화죠. 138페이지요. 이것이 곤란할 때는 비교 형량 또는 이익 형량에 따라 해결한다. 되셨나요? 문제거리 되시면 될 거고. 그 다음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은 뒤에서 여러분이 법원 가시면 징그럽게 배워. 그 다음 기본권의 제한. 요것들은 좀 읽어두시는데, 이건 그냥 헌법 조문을 그대로 풀어두는 거예요. 기본권의 제한. 여기 지웁니다. 헌법 제37조 2항. 이거 그냥 이 말 풀어먹는 거예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요게 37조 2항이에요. 요거 그대로 풀어놓은 거야, 그냥. 요 내용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도 당한다니까? 시험 지문에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대로 적혀 있죠. 우리가 뭐 느끼는 어감이 되게 이상하지만 조문 그대로라고. 그죠? 단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는 거죠. 되시나요? 그것도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행정법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례의 원칙이라 그러지. 경찰에서 이런 얘기 나올 텐데, 비례의 원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해가지고 맞죠? 안 배웠다고 우기고 싶겠구만. 그 다음 뭐로서만? 법률로서만. 무슨 말인가요? 명령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자유권리는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 해놓고는 사실은 뭔가요? 여기가 아니면 못한다.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못한다. 법률이 아니면 못한다. 그러니까 기본권 제한 규정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보장 규정이지. 이것 말고 이거 아니라면 나머지는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있다고. 맞죠? 이게 아니면 못한다. 필요한 경우 아니면 못한다. 법률 아니면 못한다.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제한하지 말라 이런 성격이 강하다고. 대신아 그 다음 본질적인 내용 이게 뭐예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절대 침해는 안 된다. 제한은 가능하지만. 이해됩니까? 제한과 침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한은 할 수 있는데 침해는 안 된대. 절대로. 됐죠? 요거 풀어놓은 게 여기입니다. 기본권의 제한 139에 사유, 수단, 목적 적혀있죠. 되시나요? 그 다음 기본권 제한 방법, 법률로서 원칙, 비례의 원칙 적혀있고 예외 보시면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적혀있죠. 화살표 찍 하셔가지고 법률의 효력. 다시 한번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명령이라 적혀있지만 효력은 뭐라고요? 법률의 효력이야. 자, 이걸로 국민의 권리 제한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요. 우리 법률로서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며 긴급명령으로 국민의 권리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들 효력이 뭐라고 해? 이름은 명령이지만 법률의 효력이라고. 긴급재정경제명령도 이름은 명령이지만 효력은 법률이라고.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됩니까? 네. 국제법 아까 헌법에 체결 공포된 조약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효력이 법률이니까. 대신아 논리 되시냐고.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까 배웠잖아요. 지금 배운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그 다음 아까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들이 다 무슨 효력이라고요? 법률의 효력이라서 가능하다는 얘기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책이 좀 웃긴 거죠. 거기에 책이 뭐라 적어놨냐면 국가 긴급권의 발동 시 법률이 아닌 명령 처분의 효력이 처분을 제한 가능한 적어놔서 예외인 것처럼 사실 적어놨지만은 얘들은 뭐라고요? 명령 처분이 아니라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고. 명령이 아니라고.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십시다. 통치구조. 통치구조입니다. 통치구조. 제일 먼저 나온 게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국회의 지위. 국민의 대표기관. 유일한 입법기관, 법률 만드는 데죠. 그 다음 국정의 통제기관. 예산의 심의, 의결. 밑에다가 확정기관. 다시 한번요. 예산은 누가 정해준다고요? 국회. 의결 밑에다가 동그라 이퀄 하셔서 확정 이렇게 적으시라고. 의결 밑에다가 동그라미 이퀄 표시한 다음에 확정. 그러니까 국회에 기능했을 때 예산의 심의, 의결 해도 맞는 말이고 예산의 심의, 확정 해도 맞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예산은 국회가 정해주면 정해준 대로 써야 돼요. 대통령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국회 의결로 그냥 끝나버린다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 헌법이나 법률은 국민투표나 의결을 통과한 다음에도 다음 게 절차가 존재해. 근데 예산은 국회가 그냥 의결 이걸로 끝 하면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입 닥치고 받아서 쓸 수밖에 없다고. 이해됐습니까? 공포라든지 거부라든지 이런 권한이 없다고. 이런 절차가. 기억하시고. 이 중에서 국회의 가장 본질적 권한 그럼 뭐예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그럼 뭔가요? 법률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국회를 우리가 입법부라 하는 거죠.
되셨고, 그 다음 국회 형태는 단원제와 양원제. 국회가 하나만 있으면 단원제, 국회가 두 개가 존재해서 두 군데를 다 통과해야 되면 양원제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양원제 한 적이 있습니다. 제3차 개헌 2공화국 때 양원제 있었다고. 정말 뭐 사회하다 국사하다 정말 힘드네. 되셨죠? 자, 쉽게 보시면 돼. 아버지가 힘이 세서 용돈을 타는데 아빠한테만 허락받고 받으면 단원제, 엄마 아빠 두 분한테 허락을 다 맡으면 양원제. 되시나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지. 보십시다. 장점 단점 나왔는데 뭔가요? 지금 단원제의 장점, 신속하다. 한 명한테 허락 맡으면 되죠. 책임 소재 명확하죠. 됩니까? 비용 절약할 수 있죠. 한 명만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 국회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단점 보십시다. 경솔하게 처리할 수 있죠. 한 번에 끝나는 거니까. 충돌하면 해결할 수 없죠. 정부랑 충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아버지하고 있으면 둘이 싸워버리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 정부에 대한 횡포를 부릴 수가 있죠. 자, 국회의 지위가 단원제일 때 강할까요? 양원제일 때 강할까요? 그렇지. 국회의 지위는 단원제에서 더 강한 거죠. 반면에 양원제면 신중하게 두 번 통과해야 되죠. 신중하죠. 상원이 중재를 할 수 있다고. 상원이. 그 다음 직능 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미국 같은 데도 양원제잖아요. 하원, 상원 이렇게 가고, 일본도 민의원, 참의원 이렇게 가죠. 민의원 참의원인가? 민의원 중의원인가? 에이, 짱나. 일본 놈들 때문에 내가. 상원, 하원이 있다고. 맞죠? 이 하원은 지역대표야. 이 사원은 뭐 할 수 있어요? 직업대표를 할 수 있죠. 직업대표. 즉 뭐예요 이게? 직능대표인 거지.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서 그 양원제라면 좋다고. 그래서 직능대표제를 상원에 도입할 수 있고,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날치기 방지라고. 날치기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지. 제 말 이해되세요? 자, 양원제의 단점은 두 번 통과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국회의원 여러 명 있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죠. 되시나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서로 잘못했다 할 거 아니야. 그 다음 국회의사가 두 개로 분련이 되니까 국회의 지위가 약화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법률로서 정하되 헌법에는 몇 명 이상이면 돼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몇 명 이상이면 된다? 200명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원은 300명이라고. 그러니까 다음 중 헌법 위반인 거 아닌 건 하고 나왔을 때 국회의원을 190명으로 줄인다. 이건 헌법 위반이죠.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인다. 헌법 위반이 아닌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선거. 국회 구성원을 국회의원이라 하고 보통 평등 직접 비밀에 선출됩니다. 그 다음 선거제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지역대표제죠. 갑자기 당나라 얘기했나요? 소선거구제죠. 지역에서 소선거구제로 한 명을 뽑고 그 다음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나눠주는 거죠. 쉬운 4명을.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국회의 기관 보시면 교섭단체 20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을 교섭단체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 운영을 할 때 300명이 다 만나서 회의하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 대표 선수만 뽑아야 되지. 니네 반장 이리 와봐. 그 반장들, 이 반장을 뽑는 단위를 한 반을 뭐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교섭단체를 한다고. 그래서 반장이 결정해주면 교섭단체는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20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을 교섭단체라 그러고, 그 밑에 보시면 이 교섭단체의 대표를 원내대표라 그럽니다. 들어보셨나요? 원내대표? 이번에 원내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바뀌었는데 이종걸이라고 아세요? 안양 사는 사람도 몰라. 이종걸이라는 사람이 이시영은 아세요? 국사 이시영, 이회영, 서전서숙 이런 거 들어본 적 없나요? 신흥무관학교 이런데?
이시영, 이혜영 들어본 적 없어요? 그 이혜영의 손자야. 저는 뭐 이 양반이 좋고 나쁘를 떠나서 뭐가 좀 그래도 기분이 좋았냐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되게 고생하고 안 풀리잖아. 엊그저께 뭐죠? 이시영의 손자, 며느리인가 손자 며느리인가가 남산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다는 신문에 나왔다고. 친일파의 자손들은 대대손손 재벌로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독립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3대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본인부터 해서 아들, 손자까지 생고생한다고. 근데 그나마 하다못해 무슨 원내대표라도 이혜영의 손자가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저런 사람들이 좀 잘 되는 게 보여지는 게 나라가 좀 똑바로 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이종걸 모르더라도 이혜영은 아셔야 돼. 최소한 자기 동네 국회의원 알고 삽시다. 내가 이상한 건가? 어디 국회의원인 거 파악하고 다니는 게? 자, 그 다음 141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위원회. 자, 행정부의 두 번째 줄 보십시오. 국회 안건들도 전문적 심사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부의 각 부처에 대응하는 상임위원회를 둡니다. 행정부에 건설교통부가 있으니까 무슨 위원회를 둬요? 국회에다가 건설교통위원회를 드는 거지. 보건복지부가 있으면 보건복지위원회를 드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위원회를 둬서 그 영역만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이지. 되셨나요? 전문성을 높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자, 그 다음 국회 회의 중요합니다. 정기에 매년 한 번 합니다. 정기에는 9월 1일에 100일 동안 합니다. 임시에는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고 국회 제적 4분의 1 이상이 요구해서 소집하고 한 번 소집하면 3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되셨나요? 이건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뭐 대통령이 임시 집회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명시해야 되고 왜 모이라고 한 건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국회 의결에서 일반적인 국회에서 통과를 시킬 때 의결 종족수, 의결이란 말은 토의에서 결정한다, 줄여서 의결입니다. 국회에서 결정을 할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과반수가 몇 명? 자, 가령 우리나라 지금 300명 안 될 수도 있는데 300명 되나? 이번에 새로 뽑아서 잘린 애들 없나? 잘리거나 죽었으면. 자, 300명. 몇 명 이상 출석해야 돼요? 몇 명 이상 출석해야 돼요? 최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 151명이 과반수예요. 150명은 반수고 과반수는 반수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151명이 과반수고 이 중에서 또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고. 몇 명인가요? 7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 그렇다고. 근데 만일에 여기가 75대 75로 됐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76명이 안 되고 75대 75 아니면 76대 76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과반수가 안 된 거죠. 부결된 걸로 봅니다. 과반수 여기 적혀 있는 거 있죠?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걸로 본다. 국회의장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옛날의 헌법에서는 둘이 같으면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했거든. 근데 이 법이 없어지고 지금은 부결된 걸로 봅니다. 국회의장이 결정권이 없습니다. 캐스팅 보트가 없다 기억하시고, 특별의결 종족수는 외우셔야 돼. 그 중에서 최소한 뭘 외우셔야 돼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건 외우셔야 돼. 몇 개인가요? 4개야, 4개. 헌법 개정안의 의결. 되셨나요? 제일 중요한 건수 우리나라에서 3분의 2나 300명 중에 201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고, 이건.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그 다음 대통령의 탄핵 소추. 그 다음 국회의원의 제명. 그 다음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요 4가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꼭 최소한 이건 외웁시다. 되셨나요?
그 다음 아까 우리 임시에 소집할 때 몇 명 필요하다고요? 최적 4분의 1 이상 필요하다. 이거 그 다음 좀 욕심내서 오른쪽 칸에 보시면 특별의결 정족수에서 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약간 희한한 경우가 있죠. 아직 안 배웠는데 좀 이따 할 겁니다. 아니다. 다음 주에 하겠구나. 법률안의 재의결. 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안을 재의결할 때 이게 한데 다음 주에 여기는 할 거예요. 그 다음 회의에 3월 초부터 쉬었다가 아니구나. 일주일 쉬어야 되는구나.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